네, 안녕하세요. 비전공 개발자 대기업 가기 장고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5번째 시간 투포인터 시작할게요. 자, 우선 투포인터가 뭐냐? 투포인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각 원소마다 모든 값을 순회해야 될 때 연속하다는 특징을 처리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투포인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1부터 5까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중에 이 연속한 3개의 값을 가장 큰 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더해보고요, 2, 3, 4 더해보고요, 3, 4, 5 더해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코드로 어떻게 구해놨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포문으로, 자 1, 2, 3, 4, 5가 있을 때 포문으로 이거를 다 한 번씩 돌면서 각각 뒤에 있는 3개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포문이 이게 총 n개가 있다고 치고, 그리고 k개를 더해줘야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n개를 돌면서 각각 k개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5에 n 곱하기 k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 k가 n이라고 했을 때 5의 n제곱, 그러니까 모든 값을 순회해야 될 때 이거를 연속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5의 n으로 줄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이제 1, 2, 3, 4, 5가 있을 때 연속해서 3개를 구해요. 값을 더해야 돼요. 이렇게 3개를 더했죠. 그럼 이제 2부터 3, 4를 다시 더할 필요가 없이 1을 빼주고 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2를 빼주고 5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속하다는 특징을 이용하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투포인터다. 근데 왜 투포인터냐? 이제 2개의 포인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 2, 3이었을 때 2포인터와 2포인터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포인터를 더해주고 이 포인터를 빼주고 다음 포인터를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개의 포인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투포인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투포인터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지금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렇지 조금만 문제 꼬아버리면 처음부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포인터는 이제 쉬운 방법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한번 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 복잡도가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연속하다는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때 투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투포인터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는 이제 백준 2559 수열이라는 문제고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처음에 n과 k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n개의 수 중에 이제 k개를 더해서 최대값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여기 더하면 1이고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를 더하면 21이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를 더해서 21이 돼서 이렇게 30일이죠. 30일이 돼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했죠?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선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문으로 각자의 숫자 위치에서 이후에 k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1, 2, 3, 4, 5 중에 n이 5고 k가 3일 때 이제 각각 포문으로 이 이후 3개를 더하는 거죠. 2에서도 이렇게 3개를 더하고 이때마다 이제 최대값을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마다 이 최대값들을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죠? 이제 포문에 5에 n개 포문을 도니까 5의 n이 되겠고 이제 각각마다 k개를 곱해야 돼요. 그럼 5의 nk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n이 지금 10만이고요. 그리고 k는 1과 n 사이에요. 그럼 k는 최대 10만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곱하기 10만이 어떻게 되냐면
자, 5의 nk니까 10만 곱하기 10만을 해보면은 n 곱하기 k는 1, 2, 5 곱하기 1, 2, 5예요. 그러면 1, 2, 10이 되겠죠? 그러면 2억을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초과가 돼버려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지? 우선은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럼 혹시 이게 숫자가 연속해 있는데 혹시 앞에서 하나 더하고 뒤에서 하나 풀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투포인터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처음부터 투포인터를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쉽게 시작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아이디어를 짜보면 처음에 K개의 값을 구해요. 그래서 K개의 값을 먼저 더해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다음을 더하고 뒤에 걸 빼요. 또 다음을 더하고 뒤에 걸 빼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때마다 최대값을 갱신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이걸 계속 갱신을 해주는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숫자의 개수만큼 5의 n이 되겠는데, 자, 근데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n개를 더하는데 뭐 너의 말대로 n개를 더해. 근데 여기서 이만큼 더해주지 않냐. 처음에 더한 다음에 여기 끝에 거 더해주고 여기 끝에 거 빼주지 않냐. 여기 끝에 거 더해주고 여기 빼주지 않냐. 이건 어떻게 됐냐면요. 자, 포문을 돌면서 우선은 5의 n이 됐고요. 여기서 연산을 2번씩 하는 거잖아요. 더해주고 빼주는 연산 한 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5의 2n이 되는데 시간 복잡도 이제 여기 이렇게 표기하는 걸 빅 O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빅 O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수 앞에 있는 거는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5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5n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자료 구조 볼게요. 자, 우선은 자료 구조를 여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파이썬은 인트가 없어요. 파이썬은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자동으로 그 숫자 데이터 크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바나 C 언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인트면 인트 아니면 롱 이렇게 숫자의 최대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나 C 언어 이런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는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근데 파이썬은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파이썬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자료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전체 우선 정수들이 이제 정수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인트를 한번 보면은, 자, 모두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겠죠. 인트는 최대 20억까지니까요. 그래서 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은 합한수를 볼게요. 이 합한수라는 건 뭐냐면 그 K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합한 개수요. 여기 더하고 여기 빼줘야 되고, 여기서 이 합한 개수. 이 투포인트 할 때 여기서 이제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트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되게 조심해 줘야 돼요.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럼 이 안에가 최대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자, K개 곱하기 최대가 될 수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K개 곱하기 각각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수. 그러면 K는 1과 N은 사이니까 최대 10만 개가 되겠고, N의 최대값인, 그리고 각각은 최대가 100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최대가 100이고 그리고 그 K개가 최대가 10만이니까 1에 2에 7이 되고요. 이거는 인트로 사용할 수 있죠. 20억 미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라이브 코딩 갈게요. 자, 라이브 코딩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세 개 아이디어, 시간 복잡도, 자료 구조를 먼저 주석으로 처리해 준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했죠. 자, 먼저 아이디어부터 볼게요. 투포인터를 활용해서 풀 거예요. 포문으로 처음에 K개 값을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인덱스 더해주고 이전 인덱스 빼주는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이때마다 최대값을 갱신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시간 복잡도예요. 시간 복잡도는 아까 5에 n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n이 10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자료구조예요. 자료구조는 이제 첫 번째로 각 숫자들 n개 저장하는 배열이 있겠죠. 이거는 아까 인트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왜냐면은 숫자들 최대 100이니까 인트 사용 가능하죠. 자, 잠깐 볼게요. 자, 이 수들이 최대 100이죠. 그래서 인트를 사용 가능하죠. 자, 다음은 이제 각각 K개를 더할 때 그 투포인터 안에서 더할 때 최대값을 넣어줄게요. 최대값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 K개의 더한 값을 저장하는 이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K개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것도 인트로 아까 사용할 수 있었죠. 왜냐면은 최대 K 곱하기 그리고 100이 될 텐데, K가 아까 최대가 뭐였죠? K가 보면은 N1과 N 사이의 정수고 N의 최대값은 10만이에요. 그래서 1, 2, 5 곱하기 100이 되고요. 이건 127이어서 인트로 사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최대값을 이제 계속 갱신해 줘야 되죠. 이것도 인트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K 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최대값과 동일할 테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3개 아이디어, 시간 복잡도, 최대값, 아이디어, 시간 복잡도, 자료 구조문 적어두고 이제 코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입출력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 설정을 항상 습관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import sys, 그래서 input은 sysdn의 리드라인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자, nk를 먼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n개만큼 받아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nk는 int로 인풋을 스플릿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버들은 리스트로 바꿔주고 int를 인풋에서 스플릿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 뭐 해줘야 되죠? 다음은 이제 K개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 값으로 1부터 K개까지 더해주기, for in range로 K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때 K개를 더해주는 변수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each에 넘버의 I 번째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맥시멈을 each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다음 인덱스 더해주고 이전 인덱스 빼주기. 자, 그럼 폼은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인덱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K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K-1까지 해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range K,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N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까지 가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각각 each는 nums에 i를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전 값을 빼줘야 되니까 nums에 i의 마이너스 k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맥시멈 밸류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each로, each의 최대값을 여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해가 안 됐으실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지금 K개를 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 K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 그럼 여기 인덱스 뭐죠? 지금 여기 0이죠. 여기는 인덱스가 K-1이에요 그 다음에 레인지 K과 N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더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자, 그럼 each는 처음에 each, 지금 여기 더한 값이 each인데 여기서 nums I K부터 시작하죠. 여기를 더해요. 그 다음 빼줘야 되는 거는 여기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몇 번째 빼줘야 되냐? 자, 지금 이게 몇 개죠? 지금 여기가 K개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K개를 빼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I-K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지금 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K기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I-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맥시멈 값을 계속 갱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맥시멈을 이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20일 잘 나왔죠. 다음 밑에 것도 해서 30일 나오는지 볼게요. 네, 30일까지 잘 나왔네요. 그럼 채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잘 채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포인터 팁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투포인터를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방법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서 5의 n제곱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본 결과 초과한다면 연속하다는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투포인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투포인터를 할 수 있나 라고 시작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포 내부 포인터를 계산하는 값의 최대값을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는 파이썬은 해당 안 돼요. 이제 그 데이터 타입 인트나 롱롱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바나 C 언어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인트 초과되는지 내부의 값 초과되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류 한번 볼게요. 방금 푼 문제는 이제 투포인터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투포인터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포인터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둘 다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먼저 가고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맞으면 다음 포인터 가고 그 다음 포인터 또 움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각 투포인터가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포인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배열이 둘 다 각각의 배열이 있으면은 여기는 각각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투포인터 연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투포인터를 쓰면 5의 n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정렬해서 투포인터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면은 이제 연속해지니까 그걸로 이제 투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봤자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문제 종류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투포인터 시간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